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하려고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벌써 발표가 나와버렸네요. 시작부터가 너무 좋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대충 보시면은 그냥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90일 동안. 그래서 이제 중국은 미국에 125% 관세 부과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 요 10%로 낮추겠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관세 이제 145%였는데 30% 낮추겠다. 뭐 90일이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빠르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이 둘 다 좀 지금 급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6월 FOMC 이전에 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트럼프의 기존 이제 연설에서도 나왔고 사실 제가 12월부터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6월 이전에 하는 게 목표일 거다고.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증시 전망을 1월 효과가 나오고 이게 2월까지 좋을 거다. 그래서 올라가고 3월부터 해서는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4월에는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뭐 회복된다. 요 회복 속도는 이제 트럼프나 뭐 이런 미국의 정책에 달려 있다. 이런 불확실성 해소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4월부터 회복되는 거는 이게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은요. 1, 2월에는 1월 효과 지속되고 3월까지 만약에 연결되면 4월에 큰일이 날 것이고 3월에 미리 조정받으면 이제 4월부터 반등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4월에 90일 이후에 나오면서부터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 구간부터.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글로벌 증시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거는 이 트럼프 임기가 과거에 1기 때는 4년하고 미국은 한 번 더 재임이 가능하니까 8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엔 4년이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인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예요. 2년 6개월 정도예요. 그럼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1년 6개월에서 이제 2년 정도는 본인이 진행하는 정책을 이제 계속 관철시키고 마무리해 나가고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는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반년 정도는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은 거의 뭐 없는 셈 치면 되는 거고요. 1년 6개월 뭐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 정책들을 진행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보완할 거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은 다음 대선 생각해서 밀어주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은 트럼프가 기간이 긴 게 아니에요. 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6월이 되면은 6월이 지나면은 이제 1년 6개월에서 2년도 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관세 전쟁을 이번에는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협상을 위한 카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뭐 반응하는 정도다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미국장 어떻게 돼요? 관세 협상 타결 나왔죠. 이거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뭐 미국 시장 뭐 2% 이상, 3% 이상 뭐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뭐 최대 뭐 4, 5%까지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4만 포인트까지만 딸깍하고 회복해놨는데 이 구간에서 급등 흐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있던 게 비정상적인 거지 이게 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알고 계실 테니까 뭐 디테일하게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냐라고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미국장 저렇게 날아가는데 뭐 우리는 뭐 그럼 뭐 밑으로만 내려가겠습니까?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요소가 뭐 충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증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이제 그 편안하게만 말씀드리니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2600 올라오고 이런 거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 2500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었고 2500 돌파한 다음에 사실은 2500에서 2650 요 박스권 사이에 갇혀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이제 관세 때문에 밀렸던 거고 이후가 빨리 회복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밀렸던 거 어차피 회복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00 요 근처 오거나 하기면 요 넘어간 다음에 언제 조정을 한번 이렇게 나와서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은 굳이
이 밀리지 않아도 되는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이 구간에서 숨고르기 하면서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횡보하고 하면 됐지 뭔 이렇게 조정이냐 해서 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정도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2650 돌파 시도할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요 아래 구간에 내려왔을 때도 뭐 최악의 구간인 것 같지만 어차피 회복되는 거고, 저는 이번 봄 4월 9일날 뭐 이럴 때는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겠지만 전 4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봄이라고 치면은 이번 봄 안에 저는 이 저점 구간에서도 고점 돌파 시도는 당연한 거고 이것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월 안에 이 부분이 이제 뭐 FOMC 이전까지 타결이 나오고 넘어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거래 대금이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구간 한 15조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아마 폭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미중 무역 협상 둘이도 이제 90일 유예를 했으면은 나머지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훈풍이었죠, 사실은. 영국이랑 미국이랑. 영국은 미국이 이 무역 협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없는 국가라고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무역 적자 보고 있어서 이렇게 제안한다라고 했는데 영국은 미국이 흑자입니다. 흑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인심 쓰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냥 빨리 해소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진행한 거지. 영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잘 협상이 되었고 중국하고도 잘 협상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만 한번 터지면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매도를 좀 막아놓곤 했는데 이 부분 풀어주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선물도 이제 풀어줄 때 됐죠. 선물도 매수가 내일 강력하게 뭐 10,000계약 이상 뭐 20,000계약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날아간다.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은 풀어는 줘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풀어주면 6월 만기일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저는 우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정도 쉬었다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차이인데, 요건 내일 수급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이 매수가 좀 강하게 아침부터 한 5,000계약 이상 들어온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자신감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어차피 방향은 우상향이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에 대해서 시장이 좀 빠르게 반응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730 구간에서 지금 2주 정도, 사실 뭐 연휴 때문에 한 3주 되는데 이 구간 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넘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요 저는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이번에 휴식 취한 다음에 이 휴식 취할 때 반등 나오고 하는 건 코스피가 좀 더 강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월에서 2월 혹은 3월 정도까지는 1월에서 2월에서 혹은 3월까지 상승하면 3월까지 이 정도까지는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해질 수 있는데, 적어도 3월 중순이나 뭐 3월 중부터 해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강해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는 코스닥이 또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연초에 형님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지 닭이 먼저 움직일 텐데 얘가 먼저 얘 혼자만 가면은 코스피가 뭐한다? 얘 바지끄레기 자꾸 끌어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가니까 코스피가 같이 올라줘야 되고, 그 코스피가 올라올 때 코스닥이 조금 부진해도 실망할 필요 없다, 더 가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여기서 살짝 멈춰 있지만 이번에 폭발은 코스닥 날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뭐 편안하게 보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결과 발표 보고 내일부터 해가지고 시장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한치 앞에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눈앞에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지면은 좋다. 우리가 뭐 단타만 치시는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장기 투자하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어느 정도는 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급하게 조급하게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는 제가 방송에 복귀해서도 경제TV에서도 저는 2024년부터 해가지고
좋은 장 올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굉장히 좋은 장 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때도 뭐 여러 종목들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연출되고 있고요. 이게 내년까지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 계좌 뭐 2배는 기본이고 3배 이상, 그리고 뭐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템베어까지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 10월 달 같은 구간에도 저는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그게 뭐 시작은 됐고 계속 이제 연결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종목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목이 좋으면은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그리고 이번 이 협상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종목이 조금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이 종목을 좀 교체할 필요는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꾸준히 방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체를 하시면 돼요. 기존에도 이미 많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꾸준히 또 교체해야 되는 종목, 단기 올라온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 대응 전략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반도체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자,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14% 증가했습니다. 자, 5월 1일부터 10일까지고요. 선박 자동차 대폭 감소한 데 비해서 반도체 수출액 올라왔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굿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가 특히나 타격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 선박 자동차 뭐 당연한 거고요. 선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LNG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대형 수주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고요. 대신 이제 그 벌크선이나 컨테이너 이런 거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건 어차피 중국에 다 잡아먹힌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마이크론부터 해서 이제 관세 때문에 할증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이크론이 시작을 했고, 할증 시작이었고, 여기에 삼성, SK 같이 동참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소비자용 디램만 해도 소비자용 디램만 해도 12% 인상입니다. 지금 이건 SK하이닉스 기준이고 삼성이랑도 뭐 다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이닉스 지금 19만 원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니 오늘 2%나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점 돌파해서 하이닉스는 계속 날아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기로 보고 삼성전자 들어가시는 분 없고, 오랫동안 뭐 8층 9층에서 물리신 분들 당장 매도할 거 아니잖아요. 6만 원 7만 원 갔다고 매도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최소 1년 이상 들고 가실 분들, 이렇게 혹은 월급 가지고 모아도 되느냐 하시는 분들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 5만 원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후퇴를 했네 어쩌네 해도 이 가격에 있을 종목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뒤쳐졌네 어쩌네 해도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일부분만 이제 수정하면은 그래도 마이크론보다 그렇게까지 뒤처진 기업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너무 뛰어난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보실 분들은 그냥 보는 게 편안하고, 삼성전자에 이미 들어가 있거나 나는 그래도 삼성이야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보세요. 여기 있을 구간 아니고, 저는 8층까지는 어렵지 않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극복을 해낸다면, 그리고 HBM에서 이제 6월에 퀄테스트 통과, 엔비디아 쪽 통과를 해서 이제 하이엔드 쪽을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삼순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XL, 소캠, 유리기판 등등 계속 차세대 반도체들 나오면서 그 구간은 다시금 경쟁 체제로 들어갈 텐데, 삼성전자가 계속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절히 이제 뭐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압도하지 못할 뿐이지 보조 맞춰갈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제일 싼 구간이 57,500원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한미반도체 뭐 가장 기본인데 최근에 뭐 하나비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한미반도체의 이 기술력은 다들 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닉스라고 지금 당장 내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 절충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이쪽도 뭐 이제 한미반도체 그 하나비전처럼 EST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똑같은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허 침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과하게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회복돼서 20만 원 이상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적어도 못해도 15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겠죠. 그리고 심텍이나 TLB나
심택 홀딩스가 나왔네요. 뭐 홀딩스 상관없지만 심택이나 이제 TLB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쓱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소캠 관련해 가지고 한번 튀어 올랐죠. 요건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거니까 엔비디아의 뭐 대화에서 뭐 표준 규격 잘 맞추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심택 뭐 TLB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관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긴장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MD바이스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12,500원 위쪽에 요 구간이 저항인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보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MD바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얼마 전 영상 참고하시고 지금 뭐 중국향 매출이 98% 되는 기업이라 뭐 아마 화웨이의 발표나 이런 부분까지 이달 말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화웨이 AR 칩 같이 기대하면서 이번 관세 협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SNS 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이 왜 좋냐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오늘도 올라오고 하는데 왜 좋냐면은 반도체 수출액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도 중국향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레거시 반도체 업종 안 좋은 거고 SNS텍도 레거시 쪽인데 왜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보면은 제가 이 실적만 띄워드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나도 편안하잖아요. 지금 매출액이 어때요? 1235억에서 이제 1503억으로 올랐죠. 그리고 작년에 어때요? 1760억으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매출액이. 이런 모습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고 영업이익도 2022년 160억에서 그리고 나서 2023년 250억 그리고 작년에 295억 꾸준히 늘어나는 게 특이하죠. 이게 블랭크 마스크 쪽 이런 부분은 이제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거시 쪽이 안 좋다 얘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소재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빨리빨리 가져와야 되고 많이 가져가야지 또 테스트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할 때 중국 기업들이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보조금 계속 받으니까 최소 30%에서 뭐 거의 50%까지도 할증 붙여가지고 가져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분기 실적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중국이랑 계속 문제가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뭐 업계를 압박하면서 중국에다 소재 주지 마라 이럴 수 있는데 그러기가 지금 어려울 정도로 본인들도 낮춘다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내 기업들, 이제 소재 기업들이나 장비 기업들이 중국향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좋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MD바이스나 SNS텍 뭐 이런 기업들 뭐 볼 수 있고 뭐 테크윙이나 이런 쪽도 뭐 중국산 비중이 크진 않지만 뭐 지금 이렇게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테크윙이라든지 아니면 SKC 유리기판 쪽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SKC나 뭐 피롭틱스 이런 종목이 올해 초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쉬고 있잖아요. 뭐 방금 팔고 왔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보시고 CXL은 네오셈이나 이런 쪽 이렇게 보시고 KC텍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지금 잘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25,000원 아래 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 25,000원 위에 있을 때 제가 볼 땐 이 종목이 2배 3배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게 CXL 쪽이나 소캠이나 이제 유리기판이나 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이 작업을 평평하게 웨이퍼 작업을 평평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들 보는 것도 편안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대선 후보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 어떤 거를 사야 되느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10대 공약 다선관위 제출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 쪽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크라우드웍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내내 요거 11,000원 구간 내려와 있는데 요거 12,500원 이하에서는 다 기회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내내 지난주부터 요 아래 내려오면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를 기회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구간이면은 15,000원만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17,500원 구간 요 구간 올 때 뭐 매수대가 약해진다라면 좀 정리해도 되는데 15,000원 유지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튈 수 있는 구간 있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15,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시고 12,500원 구간이었어도 한 20%는 수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30% 이상 수익 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꾸준히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 짧게 본다 보시면 되고 이스트에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3,000원 이렇게 살짝 걸쳐놨는데 위아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다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750원 구간을 유지해주면 제일 좋아요. 2,750원 구간 유지해주면 좋고, 이 구간 이탈하면은 절반 매도하다 한번 정리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BQA 같은 경우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요건 그냥 내일부터 해가지고 강세가 좀 약해질 때, 내일도 바로 이제 점상이나 상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강세가 좀 약해지면 이런 건 정리해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한 다음에 한 번 정도 튀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약해질 때 정리한다. 만약에 내일 상한가 간다라고 하면은 내일 모레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 AI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가서 먼저 움직였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BQA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 다음 저항, 그리고 다음 저항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중간 저항부터 보시면 돼요. 내가 이게 종목이 5,000원 단위다, 제가 선 다 그어드렸으니까 앞에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중간 저항이다라고 싶으면 중간 저항부터 해서 여기부터 긴장감 갖는 거예요. 매수에 약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넘어간다 싶으면 다음 저항.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500원이 저항 구간이라면 1,250원 구간부터 보시면 되고, 5,000원 저항이다 싶으면 2,500원 구간부터 보시면 되고, 이렇게 중간중간부터 보시면 된다라는 거. 요 마음의 애가 아마 미리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먼저 급등 흐름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이 종목이 한 2, 3일 쉰다라고 하면 이렇게 6,000원 부근 흔들 때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안 오른 종목이라고 하면 솔트룩스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움직였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3,300원 위에는 올라와 있어서 갭으로 넘어와 있어도 좋은데, 오늘 음봉으로 내려온 거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메리트입니다. 38,000원 넘어가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되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아직 안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냥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보면 된다. 먼저 올라왔고 얘는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못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더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윌비스나 이런 종목도 있죠. 일자리 관련주들, 이거 정책 관련주 아니에요. 청년 실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나 사람인이나 이런 쪽이 이제 연관될 수 있고, 그리고 원티드랩 같은 경우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원티드랩이나 윌비스는 기존에도 올라왔다가 한번 눌려 있는데, 기존 고점 부근 요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밀려 있다가 회복되는 모습이죠. 그럼 여기 회복된다라고 하면 거래대금 내일까지 는다라고 하면 날아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MG 엔터가 계속 좋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 잠깐 쉬는데, 이거는 추세를 너무 예쁘게 만들고 가고 있어서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7분기 만에 흑자 전환된 것도 좋고, 그리고 이 과거에 핑크퐁 같은 것처럼 삼성 출판사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그건 자회사인 이제 핑크퐁 컴퍼니가 이제 좋았던 거고, SMG 엔터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파산핑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편의점 가니까 라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컵라면 같은 것도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텀블러도 있고. 그래서 SMG 엔터 기본이고, 이거는 추세적으로 드시는 거고, 제가 작년 이제 12월 9일날 투매 나왔을 때 중장기 종목으로 이거 말씀드렸죠.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조기 대선이 오거나 하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저출산 문제일 거다. 이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다.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절벽인 나라인데,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본인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죠. 그때부터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10,000원 구간부터 해서 이렇게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00원 전후에 이 구간에서 그때 말씀드린 걸 보셨다라고 하면은 4배까지 올라왔는데, 이때가 아니라 그 뒤에 올해 CS 이후에 보셨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이제 15,000원 아래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배 이상, 거의 2.5배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그래도 요 양봉 하단 정도 되는 요 구간 37,000원 아래 구간, 조금 낮게 보면 36,500원 이런 구간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비중을 조금 조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요즘에 정책 관련해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에르코스 같은 게 많이 움직이죠. 신규 상장주라서 이거는 상상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운 좋게 많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렇게 눌림목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죠. 고점 돌파되는지, 이 3만원 넘어가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은 딱 3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3만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이건 신규 상장주라서 그런 거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콤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슈 받아서 올라왔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요거 10,000원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더 튀어오르는 거 본다 보시고, 아가방이나 제로투세븐 같은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지난번에 이제 선 거드린 딱 요만큼, 다행히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찍어드린 것 같은데 올라갈 때도 말씀드렸고 내려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 구간 유지해주면 그냥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로 투 세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지금 좀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올라갔다 밀렸는데 요거는 이제 6,000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미스터 블루가 가장 뭐 대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600원만 유지해주면 보유, 1,600원 이탈하면 뭐 정리한다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가 제가 요것도 영상 따로 올려드릴 정도로 킹오브 킹스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7,000원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오늘 급등했다 이렇게 딱 걸쳐줬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요 7,000원과 만원 사이 7,500원 정도 되겠죠. 그럼 요 구간에서 이제 쉬는 구간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만원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만원에서 만족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만원을 넘어가고 앞자리가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그 정도 못 기다리셔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한 만원까지는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대원미디어나 뭐 이런 쪽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예쁘게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1,500원 걸리고 있으니까 11,500원 넘어가는지 체크하시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잘 못 움직였어요. 이거는 조금 더 움직여도 되는데 반짝 올라오고 다시 금방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4,000원 넘어가는지를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DNC 미디어가 작년에 너무 시세를 분출했는지 올해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급 들어올 때까지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매집을 2번이나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봄에서 여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움직여줄 것 같다라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 정도에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요. 자, 칩셋 미디어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 로보택시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이 있으니까 요거 중심선 이제 넘어가고 있네요. 17,500원 유지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 대신 거래대금이 없어갖고 거래대금 실어줄 필요 있다라는 거. 저는 칩셋 미디어 과거부터 뭐 너무 좋게 말씀드렸고 맞춤형 반도체 시대에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이 미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비디오 IP 쪽의 기술력이 더욱더 필요해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칩셋 미디어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퓨런티어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좀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도 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좀 줄이긴 했는데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참고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외국인이 매수했던 걸 다 줄인 반면 기관이 조금씩 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아쉽게 외국인들이 좀 이탈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뭐 들어올 수 있는 영향력권에 있지 않느냐 보고요. 퓨런티어 대신 좋은 종목이 있죠. SOS랩. 작년에도 제가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해서 요거 11월 6일 날이었죠. 11월 6일 날 이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쳤을 테니까 이거부터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16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식 취하고 있는데 만원 구간에서는 잘 유지해주는 모습이에요. 살짝 이탈한 거는 요거는 이제 투매 때문에 나온 거죠. 그 트럼프 이제 관세 때문에 4월 9일까지 내려온 거고 그리고 나서 만원 회복해주면 요 구간부터는 언제 거래대금만 터지면 다시금 1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는 거고 이 구간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테슬라가 좀 올라오고 자율주행이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6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시면 되고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이나 이런 쪽도 이제 만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움직일 거고 MDS 테크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MDS 테크 여기서 한번 신호주고 다시 한번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도 가격이 싸니까 요 정도 거래대금은 뭐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거래대금이 여기서 터지면서 1250원 넘어가면은 아마 그때부터 시세가 한번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LK 사명이 작년부터 좀 쉬고 있었는데 이게 스페이스X에 이제 광학용 카메라 모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최근에 과하게 쉬었어요. 2,000원 아래는 말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0원도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로 한 2,300원 아래를 준다라고 하면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다시 3,000원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요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00원 넘어가서 2,500원, 3,500원 이렇게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3,500원 바로 넘어가면 더 좋은데 그 정도 노리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을 제안했죠. 그래서 15일 날 터키가 아니죠. 이게 투르키의 이스탄불에서 이제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 제안했으니까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좋은 거 뭐예요?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뭐 어설픈 건 싫다, 우리 직접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고 7만 원 구간, 이 구간 이미 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미 우크라이나 이 건설 시장에, 건설기계 시장에 거의 28%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진출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랑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들어가면 당연히 같이 움직이 현대 인프라코어가 되겠죠.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국가별로 얼만큼 기여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5만 원 오늘 갭으로 넘어간 거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그리고 지난주가 아니죠. 이거는 더 전부터 4만 원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가고 싶다라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SY 스텔텍도 최근에 뭐 재건 관련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 나오자마자 갭으로 껑충하고 6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마감까지 6,000원 부근에서 쉬는 것만 봐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5일날 정말 만나고 거기서 얘기까지도 잘 오갔다라고 하면은 서로의 이제 관점 차이는 기존부터 많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동기어나 뭐 이런 TYN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3대 평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곡창지대 복구할 때 꼭 필요한 게 대동기어, 이미 뭐 수출도 돼 있고요. TYN 같은 경우가 이제 농슬라로 과거에 이 굉장히 뭐 좋은 이슈를 보냈는데 이쪽도 스마트 농기구 쪽으로 해서 유명하죠. 그래서 4,500원 회복되고 나오는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메시지나 성신양해 이런 쪽도 같이 보면 된다. 여기는 이제 뭐 계속 뭐 이제 이미 진출한 사업권이 있다 보니까 엮이는 거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세종시 이전 이슈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기폭제가 될 거고요. 그동안 올라올 만한 이슈가 없었는데 이미 수급이 한번 들어왔죠. 물린 사람들 잘 들으세요. 물리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저도 이거 기존부터 많이 이제 관찰해왔던 기업이고 과거에 이제 황금 낙하산 펼치고 이런 이슈까지도 여러분께 다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거 사실 10,000원 아래는 말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이거 재건으로 들어가면은 폴란드에 이제 기존에 재건 관련 이제 세미나 할 때 이미 폴란드 기업하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진출하기로 이미 MOU랑 다 갖춰놓고 2년 준비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예. 우크라이나 진출 때문에 2년을 준비한 기업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아마 이번 이슈 외에도 재건 관련 이슈에도 나중에 이건 후발주로 움직일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나중에 한번 이슈 나오면은 세종시 이슈 그리고 요런 재건 이슈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특징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멋지게 움직일 겁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등하고 있을 텐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 시간 연장이잖아요. 그럼 증권사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가상화폐 쪽에도 기대감 항상 모으고 있다 보니까 얘가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좀 느려요. 보시면은 뭐 키움증권이라던가 이런 쪽 보시면은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좀 느리죠. 그럼 가상화폐 이슈를 통해서 하나투자증권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기술 투자부터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 급등 한번 나오면서 여기 10,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날 같은 경우 같이 볼 수 있고 위지트 같은 경우도 같이 볼 수 있죠. 저는 다날이 조금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이렇게 4종목 정도, 그리고 뭐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쪽. 네. 삼성바이오가 오늘 지금 약세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공장 증설해 가면서 지금 너무나도 좋은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이제 구간인데, 트럼프가 바이오 관세 뭐 30%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30% 관세 얘기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약가인화 얘기가 나옵니다. 약가인화를 최소 30%에서 80%까지도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삼성바이오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는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CDMO 쪽에서 생산해 주는 거잖아요. 반도체로 치면은 TSMC 같은 파운드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을 해요. 그래서 판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의뢰한 빅파마들이 지들이 파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산하는 거는 빅파마들이 판다. 여러분 약 안 먹을 겁니까? 약이 싸지면 더 많이 먹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약이 지금 기존에 두통약이
예, 두통약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7,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된다 생각하면은 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약이 비싸가지고 잘 못 먹는데 병원비 비싸고 약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10,000원짜리를 7,000원, 5,000원 이렇게 내려준다는데 80% 최대 2,000원까지 내려준다는데 그럼 적어도 중간 가격 아니면 최소한 7,000원만 해도 30% 내려간 거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다가 저 약간이나를 전체 다 이제 정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 원료비 계속 말씀드릴 관세 같은 경우도 이 생산해서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받아서 가는 이 업체들이 관세를 물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물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뭐 일부 조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악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팔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이 그럼 덜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는 새로 판매되는 거고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약가가 인하가 돼서 더 많이 판매돼가지고 만약에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유한양행이나 이런 쪽, 유한양이나 이런 쪽이 이제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신약을 출시하는 기업들, 직접 유통하는 기업들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도 같이 내려왔는데 이건 분위기상 내려온 거고요. 오히려 이런 건 다 기회 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뭐 ABL 바이오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여기가 뭐 직접 뭐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굳이 오늘 내려올 거 없고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쉬는 구간인데 핑계거리 잘 잡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내려오길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주는 구간이 좀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어차피 저거 단타 치려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시총상위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좋다. 셀트리온은 수급이 한번 들어와야지 여러분 들어가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종목을 뭐 10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고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시는 그런 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저는 저라면 셀트리온을 해당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포함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긴데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오늘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 드린 건데 궁금한 종목들이 있거나 하시면은 위쪽에 저는 몇 퍼센트 들고 있습니다 하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다 해가지고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시간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도 영상을 더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는 또 폭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위로 제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꼭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섹터에 관심 있는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전망이 어떤가요? 그리고 대신 질문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 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를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를 원하시는 분들, 뭐 우려감이 있거나 해서 궁금한 이런 이슈가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단기다, 중기다 정도까지만이라도 혹은 본인의 사연이 있다 하시는 분은 사연까지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 읽어드리면서 어느 부분을 공감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지까지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로로쌤 TV 시즌 2인데 시즌 1은 제가 제 뷰를 말씀드렸고 시즌 2는 제 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위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